교수님 오시면은 그 말씀하시는 거 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그 스피치의 달인 우리 윤치영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고 강의는 한 50분 정도 할 계획이고요. 시계가 없어서 뒤에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핸드폰으로 시간을 체크하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몇수 굳어진다거나 몸을 비비고 그러면 중간에 딱 강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은 전부 하여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50견이 왔어요. 근데 50견은 50에 오나요? 아니, 하여튼 50견 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왔길래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라운딩을 못하고 강의는 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시간을 맞춰서 갈 테니까 시간하고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어제 부득불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다 낫지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거절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골프 이렇게 스윙하다 보면 뒷땅 때리면 막 어깨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어깨가 골프 라운딩 중에 통증이 오면 어쩌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믿거나 말거나 제가 골프 한 15년 한 이후에 최고의 그 스코어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어깨 힘을 뺐더니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키워드가 행복한 소통 공간, 리더십. 키워드를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눠줘요. 근데 50분 동안에 세 가지 키워드를 다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김소규 박사님과 저하고의 관계는 박사과정을 같이 했고, 돌돌 말아 친구 관계로 평생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제가 올해 실은 5, 6년 잔나비 때라서 한갑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올레길을 혼자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50년 남아있을 텐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새삼 새롭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실은 일찍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10시에 서로 만나기로 했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원고를 정리해서 서울에 있는 기획자한테 그 원고를 넘겼는데, 굉장히 많은 원고를 넘겼어요. 제가 두 가지를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스피치 치료라는 책이에요. 다 뭔가 그 스피치에 관해서 뭐 아나운서도 있고 뭐 강의도 하시고 그런데, 다 자기 스피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제가 먹고 살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거 보고 또 대화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그동안에 제가 30여 년간 32권 책을 쓰고 또 외부에 강의를 하면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스피치 치료라는 책을 한번 내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오늘 원고로 매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써왔던 그 에세이 같은 것들이 12권 분량이 되더라고요. 또 다 넣어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윤보용 시인을 만나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커피 시인, 감성 시인으로 유명한 윤보용 시인이 있습니다. 요즘 시가 뜨고 있어요. 왜냐하면 SNS를 통해 다 글들을 남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 출판 시장은 죽었지만 시집은 지금 이렇게 상승곡선 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또 내일 제가 윤보용 시인을 모시게 되는데, 작년에 이맘때 우리 YSY에 초대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65편을 썼더라고요. 1년 동안. 그래서 그걸 출품을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낙선된 거죠, 뭐. 그래서 시인을 분간하려고 제가 시도를 한번 했다가 다시 시집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시를 계속 써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시는 집의 나이로 한 가지입니다. 집의 나이로. 표정 나이로는 아직 이제 50대입니다. 저희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살 두고 이렇게 아주 심각해집니다. 근데 김성규 박사께서 오늘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같이 못 누겠다고요. 50대하고 60대하고 같이 놀 수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돌돌마라 친구하자고 해놓고 나서 1년 사이에 저렇게 결심할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나이 즈음에 나이값 해야 되겠다. 나이에 대한 무게감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젊게 살까 해서 제가 원래 머리가 백발이에요. 올해부터 양경원 PD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올해부터 염색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젊게 보이죠. 김석희 박사님보다 젊게 보시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시력이 약하신 분들은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지만 제가 생활 철학 3가지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감동적인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100만 년 살 것 같이 다 실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늘 죽음을 가까이 접하고 있지만 막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죽잖아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좀 더 치열하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순간순간 감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 정지영 회장께서는 하루하루를 소풍 가는 것처럼 살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감동적으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실은 리더라고 하는 것은 김성규 박사님이 정말 그 리더십 발휘를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늘 누구한테 여지를 주거든요. 저도 여지를 줬기 때문에 지금 끌려봤습니다. 그래서 Love is Space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Love is Space. Love is Space. Space는 여지예요. 여백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로 꽉 채워주면 밑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지를 주어야 거기다가 자기것을 채울 수 있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은 여지를 주는 것이다. 저는 오늘 리더십 강의가 있으니까 리더십이야말로 조직원들한테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줄 수 있는 포용력, 그런 너그러움, 그리고 밑에 사람한테 위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Leadership is space. 시작. Leadership is space. 리더십과 사랑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도 여지가 있는 삶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엣지 있고 훌륭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루하루 감동을 받고 싶어요. 그게 젊게 사는 비결이고 그게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고 그게 또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MTB 자전거를 즐겨합니다. 이번 일요일날도 우리 저 뒤에 박승우 국장과 함께 금강 솔밭길을 라이딩하기로 되어 있는데 MTB 자전거 타고요. 그 다음에 가끔 골프를 끌려오듯이 골프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경제적인 운동인 것 같아요. 돈 내고 시간대로 들고 스트레스 내려받고. 근데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삶에도 여지가 있을 때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Life is space. 시작. Life is space. 그러고 보니까 제가 스페이스 신봉자 같아요. 그렇습니다. 삶에도 여지가 있어야 되고요. 리더십에도 여지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에도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과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생동감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인트로뱅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요. 예, 제가 오늘 실은 제가 웃기면 멋진 연애실에서 실은 강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실은 강사하면 멋있내서 강의하고 싶잖아요. 근데 워낙 김석희 박사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당신 편한 데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좋으시죠? 네. 근데 펜을 잠깐 하나 붙여보실까? 인트로백이라는 단어를 붙여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피디님. 인트로뱅 아시잖아요? 경적인 놀람. 물음표와 느낌표의 합성보호가 인트로뱅입니다. 인트로뱅. 경이적인 놀람. 오늘 라운딩 하면서 실은 놀라워했어요. 와 멋있다. 와 나이스 볼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절 나올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요. 물음표가 뭐죠? 질문이잖아요. 질문은 그건 뭐예요? 관심이 있어야 질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좋아합니다. 유홍준님의
나의 문화 값싸게 인용했던 글 다 기억하시죠?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이 아니리라 라는 그런 유명한 그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이 아니리라.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쭉 따라오시면 그대로 그냥 외워지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이 아니리라. 시작.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보이게 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달리 보이는 거예요. 무심코 지나가다가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 그래 흔들리고 있네 이 정도지만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뭐예요? 왜 흔들리지? 물음표가 나오잖아. 그래 바람이 불고 있군. 와 오늘따라 바람이 한결 부드럽고 상쾌해. 와 벌써 늦 초여름이 왔구나. 연초록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달리 보이는 법이잖아요. 관심을 가지면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을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엣지 있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젊고 좀 더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하루를 수풍 가는 날처럼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감동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왜? 인생은 유한하니까. 이제 제 나이 한갑인데 앞으로 남은 인생 50년 하루하루를 감동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십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로뱅 경제적인 놀라움으로 늘 감동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감동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자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즐겁게 살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말자. 시작! 즐겁게 살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말자. 하루하루가 그냥 가슴 벅차고 즐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즐거워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면 즐거워진다. 즐겁게 살고자 하는, 그렇게 살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즐겁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벽도 있고, 네, 문제도 발견하게 되고, 그죠? 스트레스도 받게 되는 것이고, 근심 걱정도 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투성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투성인 것이 곧 뭐예요? 아, 내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문제조차도, 그 스트레스조차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면 즐길 수 있게 되나니. 시작.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면 즐길 수 있게 되나니. 저는 흔히들 골프는 멘탈 경기라고 합니다. 그죠? 딴 생각하면 볼이 반드시 딴 데로 갑니다. 볼에 집중하면 볼이 자기 정방향으로 가요. 정신 차려서.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 결국은 승패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골프뿐입니까? 인생살이도 그렇고 하는 일도 모든 것이 집중입니다. 행복도 한 곳에 집중했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사랑도 집중이에요. 성공도 집중이에요. 행복도 집중이고 모든 게 다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하다 보면 즐거워져요. 제가 영화를 참 도대체 몰랐어요. 문화생활을 할 줄 몰랐어요. 오로지 공부하고 책 쓰고 그게 성공하는 길이고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은 길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런데 요즘 가끔은 영화관에 갑니다. 이제 정신이 어떤 난 거예요. 아이고 영화관에 앞으로 가면 몇 번이나 가려나 이렇게 해서 한 2달에 한 번씩 갑니다. 2달에 한 번씩 가는데 영화관에 가면 스트레스가 쏟아져요. 아주 후련해져요. 왜죠? 그 스토리에 집중하게 되니까 집중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법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방법이고 그게 즐겁게 사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실은 저는 매일 거의 강의가 밤 9시 30분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추석 연휴니 구정 연휴니 연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의가 20대부터 60대까지 70대까지 강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입을 위해서 문제 때문에 오고 또
취업 때문에 오고, 또 직장인들은 승진 때문에 오고, 또 정년하신 분들은 제2만 인생을 위해서 자신감 얻기 위해서 길을 받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 각양각색의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강의해주고 컨설팅해주고 코칭해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보통 나지 않아요. 한때는 제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내가 좋아서 이 일을 선택했는데 나는 시간을 낼 수 없구나. 제 나이쯤 되면 다 시스템화 돼 있어가지고요. 결제하시고, 여기 그런 CEO들도 많잖아요. 밖에서 결제하시고 밖에서 일 진행하시고 본인은 초자무에서 이렇게 골프하면서 여유자작하게 지내고 있는데 내 발자야 생각하니까 엄청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막 힘들었는데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선택한 일이고, 이 시간에 라운딩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조차도 그렇고, 일요일날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수업 연주조차도 강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가, 내가 수익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정하자입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인정하자.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럼 카르페 디엠. 그러다 보면 현실에 충실하게 된다. 현실에 집중하게 된다. 모든 것이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업에 스트레스 많으시죠? 내가 왜 직업을 선택했을까? 양피디님은 행사장 있을 때마다 든들든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분 얼굴 보면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인정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나니. 그죠? 내 직업을 사랑하라. 내 운명을 인정하라. 따라서 하실까요? 내 운명을 인정하라. 내 운명을 인정하라. 내 직업을 사랑하라. 내 직업을 사랑하라. 지금을 인정하라. 지금을 인정하라. 이곳을 인정하라. 이곳을 인정하라. 저 이곳에 와서 강의하라는 건 전혀 제가 속으로 꽁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칠판에 없어 이렇게 적고 있는 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한감 나이가 됐기 때문에 내가 불평불만하기 전에 그 순간, 그 환경,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 마음의 여지를 제가 한 곳에 남겨놨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실까요?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면 즐거워지나니. 시작.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면 즐거워지나니. 내가 즐거워야 조직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 시작. 내가 즐거워야 조직을 즐겁게 할 수 아침에 있다. 출근하셔가지고 막 짜증내시고 화내시고 막 저기야 되면요, 그 밑에 찍은 완전히 폭풍입니다. 폭풍 전화제인 거 아시죠? 네. 리더가 가가지고요, 실은 몸이 피곤하더라도 웃으시고 먼저 그리고 즐거운 표정을 지어주실 때 그 조직은 활성화되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리액션이 매력 포인트다. 시작. 리액션이 매력 포인트다. 강하게 반응을 보여줘라. 시작. 강하게 반응을 보여줘라. 남성들이요, 단골집 좋아하죠. 술집 단골집, 미용실 단골집. 단골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밥을 안 해주잖아요. 제가 가끔 찾아가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젊은 아가씨들이 젊은 말 하는 줄 아세요? 오빠 그동안 필요가 없었어요. 얼굴 못 폈는데 반갑네 하면서 막 이거 지금 만들어 보는데 힘드네요. 리액션이에요. 네, 사람을 호쾌하게 해주고요, 즐겁게 해주고 호감형으로 주는 것은 리액션을 보는 거예요. 반응을.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액션을 보이는 것이 본인의 호감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리액션. 네. 자, 제가 저의 지금 이제 저의 어떤 그 생활 철학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생활 철학이 뭐라고 했죠? 네, 하루하루를 감동적으로 살아라.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즐기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마라. 즐겁게 살자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시작.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자전거가 서면 넘어져요. 근데 달리는 자전거는 결국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계속 세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날
집에서 누워본 적이 없어요. 피곤하다고 누워본 적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달릴 때 더 생산성이고 더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예쁜 캐비 앞에서 제 나이를 계속 들먹이더라고요. 제가 막 예쁜 아가씨 앞에서 꼭 저를 공격을 하세요. 근데 말이죠. 나이를 얘기하길래 제가 누구 얘기했냐면 김형신 교수 얘기했어요. 얼마 작년에 KBS 아침마당에 나왔던 김형 그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96세. 예? 김영석 교수님 96세인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면 100세 시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만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저 나이가 많아서요. 나이가 얼마인데? 25이요. 걔네들도요, 25인데 지 나름대로 나이가 많대요. 그래서 그 일 하기에는 아직 늦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하세요? 지랄하고 있는데.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나이 많은데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좀 늦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내 나이 아직 청춘이다. 시작. 내 나이 아직 청춘이다. 인생은 60부터다. 시작. 인생은 60부터다. 내 나이 한갑인데 김현석 교수님은 아직도 없어요. 30년은 더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60 안 보이십니다. 40까지 보이십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현역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일을 놓는 순간, 목표를 놓는 순간 노화 현상이 급진전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책 쓸 거예요. 37책 많이 쓴 거 아니고 그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배우소를 냈냐? 아직 못 냈어요. 그렇지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겠죠. 왜? 저는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만학하고 계신데 진심으로 존경과 찬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석사하셨으면 박사 도전하시고 박사하셨으면 2개 하시고 3개 하시고 4개 하세요. 네. 저도 지금 보금신학대학에 하나 더 도전했다가 지금 휴학해내고 있어요. 휴학. 평생교육 박사의 2번째 도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목요일날 시간을 내야 되는데 특히 목사님들하고 막 이렇게 미팅을 주로 많이 해요. 보금신학대학원이 그렇습니다. 보금신학대학 대학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학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과 찬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멈추지 마시고 계속 달리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인터로백이라는 단어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경제적인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는 해피니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도 결국 추구하는 게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정말 라운딩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근데 흔히 많은 얘기가 뭐예요? 빈자는 상품을 사고 돈이 생기면 빈자는 상품을 사고 부자는 뭘 사요? 경험을 산대요. 언제 여러분 가장 행복하세요? 라고 여쭤볼게요. 우리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에 있어요. 내 삶이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 행복할까? 네.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행복하세요? 안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하세요? 행복한 게 없어요. 그렇군요. 네. 제 강의 따면 행복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강의 그러시군요. 행복하세요? 네네. 얼굴 근데 굉장히 밝고 좋으신데요. 네. 언제 행복하세요? 네, 일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하시죠? 네. 언제 행복하시죠? 행복해하는 다른 분들 볼 때는 엄마가 자식한테 밥을 지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해요. 교수님, 저는 우울할 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남을 봉사하러 가요. 어느 여대생의 고백입니다. 왜? 가면 행복해져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힘들다고 생각할 때 어디 가라고 하죠? 재래시장을 가보고
네, 종합병원 한번 가보세요. 내가 내 발로 가서 화장실 볼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방문객, 정현종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일생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조차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공동이 생기면, 꽁독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바꾸는 게 뭔지 아세요? 승용차, 벤츠. 좋은 고급 승용차를 바꿉니다. 두 번째는요? 세컨 하우스. 별장, 의리의리한 별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바꿉니다. 세 번째는요? 그 고급 수용차에 그 의리의리한 별장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한 명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마저 바꾸거든요. 그 누구예요? 조강지처. 그 순간 인생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대박을 꿈꿉니다. 그죠? 나한테 30억이 쏟아지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결코 행복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합니다. 일상이 행복입니다. 일상이 행복입니다. 작은 일들이 행복입니다. 작은 일들이 행복입니다.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해요. 최인철 교수 이제 동영상 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최인철 교수, 서울대 교수의 말 얘기는 여행을 할 때 가장 행복하대요. 여행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걷고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웨스토피아에 와서 라운딩하고 또 1박 또 하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수다 떨게 될 것이고 또 맛있는 회를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또 추억이 될 것이고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타박이 아니에요. 행복은 네이클로버가 아니에요. 행복은 일상이에요. 행복은 작은 것들이에요. 행복은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눈빛을 교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눈인 사람. 이 행복이 불가분해요. 저도 만학했어요. 늦게 했어요. 네, 석사까지 했어요. 근데 내가 박사는 그렇더라고요. 난 석사까지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가운데 잔사에 안 알려드릴게 임명을 할게요. 마지막에 Q자입니다. 옆구리 이렇게 해서 그런데 황가우 교수님 밑으로 들어오라고. 박사 따야 된다. 그래서 박사를 땄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저는 보세요. 평생 윤치영 박사. 얼마나 좋아요. 윤치영 교수. 박사가 되면 대학 가서 강의하잖아요. 겸임교수 하면서 또 시간 강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교수도 따라고 있죠. 네, 보세요. 집안에 뭐 김 박사 하면 다 들어볼 것 같지만 3% 이내예요. 박사학위가. 그 일을 향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바빠요. 주경야독 하면서 사업 일하랴, 비즈니스 하랴, 사람 만나랴, 또 레포트 제출하랴, 또 우리 PPT 발표하랴. 와, 막 쥐나요. 네. 교수님도 쪼우죠. 그렇게 미웠어요. 박사 받을 때. 끝나고 나니까 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식사합니다. 며칠 전에는 일본 여행 중에 김성기 박사님 같이 우리 봉석회라고 송명학 그 중돌부 회장을 비롯해서 15명의 박사 모임을 쭉 하고 있는데 못 오셨어요. 소국주를 또 이철희 회장이라고 서천에 계신 분이 10병씩 가지고 오세요. 소국주를. 네. 우리 회장, 우리 교수님 드려야 된다고 꼭 매년 가지고 오세요. 근데 저한테 차라리 안 오는 거예요. 회장 떼어주고, 김성기 박사 떼어주고, 그러고 나서 근데 김성기 박사 안 오니까 오래요. 야, 윤 박사 하나 가져가. 하나 가져가 되겠어요? 근데요, 며칠 전에 우리 김성기 박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소주병 있죠. 소주병에다